안녕하세요. 책임맘입니다. 오늘은 똑똑한 이상한 꿈틀대는 뉴미디어라는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메타인작스법 공부하고 또 최근에 이제 미래 교육에 대해서 좀 책을 읽으면서 계속 마주하는 단어들이 몇 개 있어요. 디지털, 뉴미디어, 인공지능, AI 이런 우리 미래 사회에서 흔히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변화, 초지능, 초연결 이런 얘기를 계속 이제 책에서도 읽고 제가 영상 찍으면서도 말을 하게 되는데 정확하게 그 의미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디지털이 뭐야? 도대체 4차 산업혁명이 뭐야? 디지털 혁명 시대라는 게 뭐야? 내가 그 주변에서 이렇게 둘러싸여서 살고 있는데 이거를 어렴풋이는 알 것 같은데 정확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면 막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디지털 그리고 뉴미디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다 해서 들은 책이 바로 똑똑한 이상한 꿈틀대는 뉴미디어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청소년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책이라서 되게 쉽게 기초를 설명해주고 계세요. 이 책을 읽으면서 아마 좀 개념을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날로그는 뭐고 디지털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들었어요. 어렴풋이는 알겠는데 이걸 정확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딱 정확하게 설명을 되어 있어요.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디지털이란 무엇인가? 딱 비교를 하는데 이게 딱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거는 우리가 연속적으로 흐르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연속적으로 흐르는 시간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문제인데 아날로그 시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긴 바늘과 작은 바늘과 긴 바늘 그 초침이 이렇게 가면서 시간의 연속적인 흐름을 시계바늘이라는 연속적인 운동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연속적이죠. 속성 자체가 우리 시간의 흐름과 똑같이 연속적인 흐름으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근데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은 제 이 손목 그 디지털 시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불연속적인 수치로 딱딱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날로그라는 건 어떤 연속적인 흐름을 쭉 가져가는 거고 불연속적이고 흩어지기 쉬운 수치로 어떤 정보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디지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혁명 시대란 모든 데이터가 디지털 정보, 즉 수치로 저장이 되고 또 그런 정보를 활용하게 되고 디지털 기기, 모든 정보가 수치화되어 있는 기기를 사용해서 생활하고 인터넷을 통해 서로 연결되는 그런 시대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되게 명확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게 지금 다 디지털이죠. 사실 우리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이메일, 시계, 하물며 시계,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디지털화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하는 게 우리 아이들은 이미 인터넷과 컴퓨터와 스마트폰 이라는 디지털 기기가 너무나 일상적이고 보편화된 시대에 태어났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럼 뉴미디어라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에 뉴미디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올드미디어와 뉴미디어를 이해해야 되는데 미디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이해가 처음에 필요할 것 같아요. 미디어라는 건 결국 소통하고자 하는 행위자들, 소통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을 연결해주는 다리잖아요. 이 다리가 옛날에는 TV나 라디오나 영화나 혹은 잡지, 신문과 같은 매체들이었다면 지금은 이 다리가 IPTV, 인터넷 신문, 소셜미디어 같은 디지털 정보 기술을 이용하는 매체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요즘에 댓글 성제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단순히 컨텐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 반응하는 많은 사람들의 댓글 자체가 하나의 또 다른 컨텐츠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개방성이 있고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네트워크성 그리고 개별성 어떤 연결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뉴미디어의 특징이다.
저도 요즘에 뭐 인터넷에서 조금 뭐 살려고 아이 운동화 같은 거 검색하면 바로 그 다음 인터넷 창에 그 밑에 광고가 떠요. 뭐 운동화 업체 광고가 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다 AI가 알고 있고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나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추천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쫓아다니는 거죠. 일종의 정보가 태그가 붙어서 좀 섬뜩하기도 하고 그래요. 뭔가 모든 내 발자국이 다 이게 인터넷상에서 남겨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한 웃긴 슬픈 예로 미국의 어떤 한 집안 남자 40대 남성이 살고 있는 집이었는데 고등학생 딸이 있고 그래서 근데 거기에 이제 육아용품 카탈로그가 배달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우리 집에는 임산부도 없는데 왜 이런 게 배달이 와? 그리고 알고 보니까 그 딸이 임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뭔가 육아용품 검색을 하다가 자기가 임신을 한 걸 알고 있고 그래서 그 검색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AI가 이 사람의 집에는 임산부가 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카탈로그를 보낸 거예요. 근데 아빠는 모르고 있었던 딸의 임신 사실을 AI는 알고 있었던 거죠.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이제 인권과 사생활 침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런 어떤 화두도 많이 제시가 되어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초등학생, 어린이 또는 중학생, 청소년 정도 읽을 만한 쉬운 책이어서 개념 잡고 가는데 되게 좋았어요. 앞으로도 제가 미래 관련된 책을 좀 많이 읽어볼 생각이거든요. 읽으면 읽을수록 더 관심이 생기고 더 어떤 궁금해지는 것이 많은 분야인 것 같아요. 이 디스트랩에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뉴미디어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해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책으로 찾아올게요. 안녕!